살다 보면 참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계엄령 사태를 보면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전히 좀 정상이 아닌 이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반국가 세력들,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만한 자격이 못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더라는 겁니다. 그냥 그럴 수 있지, 야당이 안 도와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,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언론에 펴내고 있더라고요.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. 계엄령이 무슨 애 장난이냐고요. 그리고 또 어떤 놈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. 계엄령은 매스미디어의 이 세뇌가 돼서 그렇지, 계엄령은 뭐 사람을 패고 때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고.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. 며칠 사이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혼돈의 도가니가 되어버렸습니다. 앞으로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? 참 이제 충격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계엄령 후폭풍이 우리에게 꽤 오랫동안 아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제일 안전적인 건 뭐냐? 윤석열 이제 직무정지시키고 이제 탄핵 열차 출발하고, 국회 통과해서 직무정지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저기 대부분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. 그리고 난 이후에 다음 정권으로 조기 이제 대선해서 최대한 이 불안한 전국을 좀 줄이는 것. 이게 제일 이제 안정적인 이 방법인데,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그 탄핵에 순순히 이 도장을 찍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결국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누구겠습니까? 보통의 사람들, 서민들,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요 며칠 사이에 제 유튜브에 이제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?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빨갱이고 그들이 이 국가 전복 세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을 추종하고 뭐 저에게 이상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이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이 대면은 아니지만 이 온라인상에도 무수히 많이 이제 활동하는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봤고요.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.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다,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, 그 윤석열의 그 계엄령 선포 이후에 이 계엄령 이 후폭풍, 그리고 정치적인 이 불안, 뭐 외교적인 불안, 이 주식시장 혼돈, 이 환율시장 박살, 뭐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, 연말연시 분위기 실종, 뭐 여러 가지의 이 악재들이 계속 이제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질 텐데요. 어쩌자고 이 상황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나 라는 좀 화가 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두둔하는 그런 놈들이 저는 이제 화가 납니다. 그런 놈들은 정말 사지를 찢어놔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든요. 그들 중에 일부가 뭐 문재인을 싫어하고 이재명을 엄청나게 계약할 정도로 싫어한다. 싫어할 수 있습니다. 저도 싫으니까. 근데 그들이 싫다라는 게 윤석열을 무조건 지지한다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, 그걸 저는 이제 용납하기 어렵다,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. 참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. 곰 가고 나면 뭐 괜찮을 줄 아느냐, 다른 누군가 뭐 특별하게 괜찮은 사람이 있을 줄 아느냐 라고 얘기하는 이도 있습니다.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곰이라고 얘기하는 놈이 윤석열이 갑자기 이 버튼 눌러가지고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북한에다가 쏘기라도 하면, 국지전 발생하기라도 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그냥 개폭망하는 거죠. 이러한 일들을 안 버린다라고 누가 장담하냐라는 겁니다. 뜬금없이 밤에 계엄령 선포하는 놈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어떻게 아냐라는 겁니다. 그런 불신, 불안함,
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게 지금이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는 더 이제 염두에 두고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쓰며 사는 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걱정들도 자꾸 들고요. 참 답답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. 어떻게 되려나, 과연 나아질 수 있으려나, 좀 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으려나, 뭐 이런 걱정들로 계속 됩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경험하면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마음을 굳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.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대응하면서 이 힘든 현실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일들을 겪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? 이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는데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죠.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는 그 세력들을 저는 반국가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가 전복 세력, 이 반란의 수계 그를 무기징역 이상의 이 법에서 정한 대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국방부 장관이니 행정부 장관이니 그 뭐 충암고 라인이지 지랄이지 않은 그놈들 있잖아요. 그놈들 전부 다 찾아내 가지고 그놈들 사형시켜야 됩니다. 그들이 대한민국을 뒤집으려 했으니 말입니다. 참 무서운 일들입니다. 우리가 살면서 선거에서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좀 너무 최악인 것 같습니다. 참 무서운 참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이놈의 나라가 얼마나 극악스러워질지,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충격에 도탄에 빠질지 많이 겁이 나죠. 게다가 이번 시국을 지나고 난 이후에 국민의 힘이 괴멸될까 두렵습니다. 그나마 보수라고 얘기하는 저 정당이 또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이 뒷범벅이 돼서 제대로 된 이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. 결국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한 이 후폭풍으로 후속으로 피해를 겪는 게 또 서민들, 보통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.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사력 있게 움직일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해야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, 살아낼지 궁리하고 고민하는 게 제일 필요한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. 함부로 아무거나 믿지 말자라는 거.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대응하고 좀 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, 그렇게 지내야 길이 좀 개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?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. 이상입니다.